헌법에서는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큰 난리가 났을 때만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두고 법을 어겼다는 주장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핵심 입장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절차와 법을 어겼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전쟁이나 국가가 무너질 만한 급박한 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계엄을 선포한 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이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표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하려 시도했고 공식 해제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능이 멈출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연속적인 장관,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정부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실상의 비상사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부는 정치권의 이러한 공세가 정상적인 통치 범위를 넘어선 국가기능 마비 시도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셋째, 결국 법적 틀 안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가 나온 이후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계엄령 선포를 두고 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헌법 조항과 비교해가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에게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확실한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바로 전쟁이 났거나 나라가 통째로 무너질 만한 급박한 난리가 났을 때만 쓰라는 겁니다. 이를 법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 상황은 정치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예산안으로 대립하던 중이었을 뿐 군대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나라의 큰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터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실질적 조건, 즉 선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은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르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계엄령 같은 중대사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다 같이 모인 국무회의의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로 치면 전 임원이 모여야 하는 중대한 이사회를 열면서 일부러 몇몇 이사들에겐 연락조차 돌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의실에 모여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토론 과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장관들이 방에 채워진 순간부터 대통령이 방송을 하러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딱 2분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수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참석했던 일부 장관들조차 안건이 뭔지도 몰랐고 그 자리가 국무회의인 줄도 몰랐다고 증언할 만큼 형식적인 일방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서류 결재였습니다. 법적으로 개헌문서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사인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자 사흘 뒤에 문서를 새로 만들어 사후에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파기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필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 속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지적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묻는 부분인데요. 우리 헌법은 혹시라도 잘못된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 강력한 브레이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투표하면 대통령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둔 겁니다. 이를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제 투표를 하려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문을 막고 통제하려 한 행위는 헌법이 준 브레이크를 강제로 부수려 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투표가 끝난 뒤에도 공식적으로 해제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지체한 점 역시 헌법 제77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대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결국 명확한 법치주의의 기준입니다. 통치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민주적 통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당시 계엄령 선포가 국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의 방어 논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 기준은 과연 어떤 답을 내리고 있을까요? 학계와 법조계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정부가 마비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장관을 탄핵하고 예산안을 깎아버려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고달프고 화가 났을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관 탄핵이나 예산안 심의는 우리 헌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준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국회가 법에 나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을 두고 군대를 동원할 만한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라 판사가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의 고도의 군사 정치적 결정은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군대로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무조건 법원의 엄중한 심판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를 정치적 결단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셋째, 나중에 국무회의 거쳐서 정상적으로 해제했으니 법적 틀 안에서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서 나중에 해제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제하기 전 이미 정식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군대를 보내 국회 진입을 통제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그 전에 제기된 절차적 위반 의혹이나 통제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후 절차를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이전 조치들의 위법성 논란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당시 행정부가 느꼈던 국정마비의 고통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했을 숙제였을 뿐,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는 헌법학계의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엄격한 법리적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